매달 돌아오는 월급날, 혹시 기대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통장에 입금되기가 무섭게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현상을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표현하죠. 그 중심에는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비나 문화생활비 같은 변동 지출은 개인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거나 쇼핑을 참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좀처럼 덩치를 줄이지 않는 항목들이죠. 바로 매달 날아오는 전기세, 가스비, 대중교통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이야기입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플러그도 더 열심히 뽑았고 실내 온도도 적정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맞췄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절약은 다 실천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열어보면 청구 금액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량은 줄었는데 요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올라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력한 만큼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가계의 무거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는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용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저 개인의 씀씀이 문제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 탓으로만 치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절약이라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상쇄하기 힘든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달 마주하는 고지서의 압박은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요금을 구성하는 단가 자체가 꾸준히 높아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요금의 기준선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껴 써도 오르는 요금, 그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껴 써도 고지서의 청구 금액이 오르는 이유, 그 이면에는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라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수년에 걸쳐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못했던 여파가 고스란히 쌓인 결과죠.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라는 로드맵을 세웠고 그 과정이 현재 우리의 고지서에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에너지 비용에는 단순히 이번 달에 사용한 전력과 가스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미처 치르지 못했던 이른바 과거의 빚을 요금 단가 인상이라는 형태로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새로운 변수가 가계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밀집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 소비량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발전소는 턱없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기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들이 향후 적지 않은 요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인상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요금 개편 흐름 자체가 매달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등을 끄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는 개인의 절약.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구조적 비용 상승의 사이클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계부의 틈새를 막아보려 해도 공공요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 지출을 짓누르는 것은 비단 집안에서 발생하는 요금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집 밖을 나서며
필수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대중교통 비용 역시 또 다른 혜택의 역설로 우리의 지갑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만큼이나 가계부의 한 구석을 무겁게 차지하는 또 다른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과 등하교 등 매일의 일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중교통 요금입니다. 최근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통합카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준다는 반가운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만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매달 한정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실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조건 넘어야만 하는 최소 지출이라는 허들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보통 매월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금액을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른바 혜택의 탈을 쓴 선지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매달 일정 규모의 돈을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이번 달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의 크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혜택 기준을 채우기 위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나 고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약속된 환급액은 보통 다음 달이 되어서야 정산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에 생활비를 쪼개 써야 하는 팍팍함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 자체는 분명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훌쩍 높아져 버린 대중교통, 기본요금이라는 근본적인 부담이 숨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환급이라는 혜택에 가려져 체감하지 못할 뿐 우리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대중교통 기본 지출의 체급 자체가 이미 상당히 커져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에 이어 혜택을 가장한 교통비, 선지출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고정 지출은 단순히 안 쓰고 아끼는 아날로그식 절약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해지는 고정 지출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통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껴 써도 오르는 요금의 이면에는 개인의 씀씀이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 해소 과정, 새롭게 논의되는 지역별 요금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혜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교통비 선지출의 압박까지, 이는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방식, 즉 플러그를 하나 더 뽑고 외출을 줄이는 식의 단순한 절약만으로는 이 거대한 고정 지출의 파도를 온전히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가계부를 펼치며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고지서의 공포에 매번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겠죠. 이제는 절약의 패러다임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무작정 안 쓰고 버티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지출이라면 내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가계부를 재설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예로 든다면 단순히 혜택이 크다는 광고만 보고 카드를 발급받기보다 나의 실제 한 달 이동 동선과 평균 지출액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선지출의 호들과 돌아오는 환급액을 꼼꼼히 저울질하여 나의 생활 패턴에 가장 최적화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정책적 지원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조건이 맞는 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요금, 감면 제도 등 숨겨진 혜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저 사라져버릴 권리들을 꼼꼼히 모아 고정 지출의 누수를 막는 촘촘한 방어막을 짜야 합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숫자를 당장 눈에 띄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이 오르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만의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최소한 속수무책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상황만큼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의 시대. 이제는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